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스마일쿡의 김옥란입니다. 두부를 이용해서 조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콤하고 달콤한 맛, 약간 두 가지가 다 자극적이긴 하지만 입맛 없을 때 여러분들 가족을 위해서 해주신다면요 정말 맛있게 드시고 입맛이 확 살아나실 것 같습니다. 여기 재료를 보시게 되면요 두부 위에 제가 이렇게 면보나 종이 타올을 덮어놨어요. 이거는 두부에 있는 간수를 뽑아내기 위해서 한 건데요. 두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콩을 갈아서 간수를 섞어줘야지만 엉기게 되죠. 간수가 몸에 좋은 콩을 두부화 시켜주긴 하지만 또 간수는 드시면 그렇게 좋다고 하진 않습니다. 간수는 소금에서 나오는 건데 요즘은 소금보다는 화학약품을 많이 사용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꼭 제거하고 드시고요. 찌개용은 물에 담가서 쓰시는 거 잊지 마시고 조림이나 부침용은 면보나 종이타올 이용해서 이렇게 간수를 다 뽑아주세요. 뽀송뽀송한 마른 타올이었었는데 이렇게 촉촉하게 젖었고 아마 푹 자면 물이 나올 정도로 두부에서 물이 제거됐습니다. 간수가. 약간 겹치는 부분을 보면 약간 노란 색깔로 바뀌어 있죠. 다 간수예요. 이렇게 제거 안 하시면 여러분들 드시게 되는 겁니다. 꼭 잊지 마세요. 두부를 초당두부라고 하면은 어떤 하나의 회사 상표가 아니라 그 지역의 두부죠. 강릉에서 바닷물을 간수화해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콩에다 섞어서 두부를 만들기 때문에 화학약품을 사용하지 않아서 두부가 정말 고소하기는 해요. 어느 회사 제품이든지 상관없이 초당두부 사용하시고 초당두부가 없을 때는 일반 두부를 초당두부 크기 사이즈를 구하셔서 간수 빼시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두툼하게 썰어놨는데요. 다른 말로는 저는 두부 스테이크라기도 하기도 해요. 동물성 단백질 못지않게 영양가도 좋고 또 고소한 맛이 좋은데요. 또 일단 재료비가 저렴하죠. 물기가 충분히 뽑아져서 보송보송해진 두부를요. 감자 전분만 사용하셔도 괜찮고 조금 너무 딱딱하다 하면은 박력분이나 중력분을 반반씩 섞으셔서 이렇게 고루 섞어주시는데 박력분이나 중력분보다는 감자 전분이 많은 게 훨씬 더 맛이 좋고 보존성이 더 좋죠. 여러분들이 제사나 차례 지내실 때 두부 많이 부쳐서 사용을 하시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제가 하는 것처럼 이런 상태로 가루가 묻어있는 두부를 보송보송하게 맛있게 구워서 상에 놓으셨다가 다시 여러분들 식구들 드시는 식사상에 차릴 적에 이 양념을 섞어서 조림을 해서 얹으신다면 정말 인기 좋은 두부조림이 짠하고 나타나게 됩니다. 탄생하게 됩니다. 프라이팬은 가열해서 두부를 굽도록 할게요. 코팅 프라이팬 쓰시는 분들은 뭐 편안하게 쓰셔도 상관없고 스탠드 프라이팬 아직도 잘 못 쓰시는 분들 많은데 또 까다롭기는 하지만 또 유해 성분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저는 참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뜨거울 정도로 가열시켜주고 물 한 방울 떨어뜨려서 물이 통통통 튈 정도로 가열되면 그때 기름을 넣고 불을 줄이시면 모든 전을 쉽게 부치실 수가 있습니다. 저도 가끔 실수하기는 해요. 그럴 때는 마음이 조급해서 그런 거니까 다시 처음부터 시도하시게 되면 분명히 잘 부치실 수 있을 거예요. 양념을 보시게 되면요. 간장이 있고 또 진간장이 있고 모밀간장이 있어요. 메밀간장이 표준어라고 하는데요. 모밀이 입에 배서 계속 저도 모밀모밀합니다. 슈퍼마켓 가시게 되면은 메밀스프 또 국시장국 이렇게 여러 가지 들어있는데 그게 바로 일본 사람들이 메밀을 희석해서 먹는 그런 간장이에요. 그 간장 구입하셔서 같이 쓰시게 되면 아주 달콤하면서도 맛있는 그런 간장 소스가 완성되게 됩니다. 일단 이렇게 세 가지 다 섞으시고요. 들기름도 넣어주시고요. 파하고 마늘 다진 것도 넣어주시고요. 향신료는 너무 많이 사용하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청양고추가 너무 매울 경우에는 일반 풋고추 사용하셔도 되고 항상 숟가락으로 이렇게 긁어서 손 대시지 마시고 고추 씨를 빼내신 다음에 잔잔하게
마늘이나 깨 크기 정도로 썰어주세요. 너무 굵게 썰면요 매운맛이 입에서 확 돌기 때문에 순간 두부 맛을 잊어버리게 되니까 될 수 있으면 잔잔하게 썰어서 이렇게 준비해 주시게 되면은 양념장이 준비가 끝났습니다. 뜨겁게 가열이 됐는데 기름을 조금 넉넉하게 제가 두르고 있는데요. 전분을 사용해서 전을 부치실 경우에는 기름을 많이 빨아먹어요. 전분이요. 그 대신에 또 바삭해지는 게 맛이 좋아지니까 구우시면서 두부가 다 구워지게 되면 종이 타올을 넣고 남아있는 여분의 기름을 제거하시면서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프라이팬이 너무 가열됐을 때는요. 불 없는 쪽으로 옮기시고 프라이팬을 조금 식혀주세요. 날가루가 제가 아까 여러분들을 보여드리면서 묻혀놨었는데 없어졌죠. 이렇게 날가루가 없어지면 두부가 맛이 없어요. 그래서 하얀 가루가 이렇게 보일 때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일 때 넣어주시게 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옆부분도 다 붙여서 하얀 가루가 있을 때 어머니들 제사 음식 하실 때 옆에서 해보신 경험 있으시죠? 여러분들요. 밀가루 묻혀주시면서 옆에서 하셨는데 밀가루 사용하시게 되면 끈적끈적하고 불어서 맛이 없죠. 여러분들 왜 찐빵 같은 거 드시다 어쩌다 물이 닿게 되면 그 옆부분이 퉁퉁 불어서 맛없게 변하잖아요. 여러분들도 먹기 싫은데 식구들은 오죽하시겠어요. 그래서 전분을 넣으시게 되면 그렇게 끓는 것도 막아지고 구워진 다음에 아삭아삭한 맛이 밀가루보다 훨씬 더 좋아요. 전분 사실 적에는 100% 감자 전분을 쓰셔야 되는데요. 상표 보시면 감자 전분 맛, 감자 맛 전분 다양한 이름으로 감자 전분을 살짝 섞어서 또 다른 전분을 더 양을 맞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꼭 확인하시면서 사용을 하셔야지만 오늘 두부조림이 제맛이 나게 될 것 같아요. 자, 프라이팬 흔들어 보겠습니다. 두부 하나도 안 달라붙고 잘 구워지고 있죠? 불 세게 해서 노릇노릇하게 구워주세요. 자주 뒤적거리시지 말고 한 번씩만 뒤집어 주시면 돼요. 구운 색깔이 선명하게 구워주세요. 유부 겉 색깔 나듯이 마치 튀긴 것처럼 색깔이 나야지만 이렇게 잘라 드실 적에 쫄깃쫄깃한 부분이 늘어나면서 아주 고소하고 쫄깃쫄깃하게 느껴지시게 됩니다. 약한 불로 서서히 구우시는 것보다 강불로 강하게 구운 색깔 내주시는 게 훨씬 더 맛있어요. 두부가 구워질 동안에요. 요 양념을 보여드릴게요. 양념장은 아까 섞는 거 보여드렸고 요게 부추싹이에요. 부추는 정말 몸에 좋은 거 아시죠, 여러분들? 피를 맑게 해주고 또 기를 뚫어주는 음식이고 5~6월에 나는 부추는 예전에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첩도 안 주고 먹었다고 하는 그런 음식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몸에 이롭다는 소리겠죠. 여기에 부추 씨가 살짝 있어서 통깨 사용하시지 않으셔도 씹어먹는 맛이 톡톡톡 깨지는데 혹시 저만 좋아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드셔보세요. 절대로 여러분들 싫어하시지 않으시게 될 겁니다. 푸른 엽록소가 들어있는 싱싱한 영양가 많은 부추싹과 콩의 영양가가 풍부한 단백질의 두부를 같이 조화롭게 드시면 식구들 반찬으로 정말 손색 없게 상해내실 수 있습니다. 두부를 뒤집어 보겠어요. 색깔이 아직 덜 났는데요. 더 진하게 구운색 나게 구셔도 돼요. 젓가락으로도 아주 쉽게 뒤집고 있죠. 여기 부분은 정말 잘 구워졌네요. 이런 색깔이 나게 아주 진하게 구워주세요. 색깔. 이제까지 부모님들이랑 함께 제사 음식 하실 적에 여러분들이 밀가루만 묻혀서 하신 경우 많으실 거예요. 생선에도 하셨고. 근데 요번에는 새롭게 한번 감자 전분 좀 넣어보세요 하시면서 권하셔가지고 부치시게 되면은 두부조림이나 전이 훨씬 맛있게 바뀐다는 것도 다 식구들도 아시게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개 중에는 분명히 전분으로 부치시는 어르신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 없이 옆에서 도우기만 하셨기 때문에 모르셨지만 요번 기회에 완전히 아시게 되면 두부조림 정말 맛있게 해서 드실 수 있어요. 색깔 예쁘게 났죠? 프라이팬에서 살짝 연기가 나는데 코팅팬일 경우에는 이렇게 연기가 날 때까지 조리하시면 코팅팬은 조금 안 좋은 성분이 나온다고 또 신문에서 그래서 그럴 때는 불을 줄이고 좀 시간을 끌어서 여유 있게 구시도록 하세요. 맛있는 음식 하실 때 여러분들 드시는 순간 생각하시면 참 기분 좋지 않으세요?
단백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흰쌀밥 드셔도 두부 괜찮습니다. 부추싹까지 얹어지기 때문에요. 건강을 위해서 잡곡밥 많이 드시지만 식구들 중에서는 흰밥 좋아하시는 분 많으세요. 그럴 때는 기장을 넣은 흰밥을 맛있게 하셔가지고 두부조림과 같이 드실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은 흰밥 해드리십시오. 잘 구워졌죠. 이렇게 두부가 탱탱한 느낌이 날 정도로 색깔이 났는데요. 뒤집으면 색깔이 잘 난 쪽이 위로 올라가게 해주고 색깔이 안 난 쪽이 아래로 간다면 프라이팬 열에 의해서 아래 부분도 마저 색깔이 나겠죠. 이렇게 됐을 때 준비해 놓은 양념장을요, 이렇게 뿌려주세요. 뿌리시고요. 다시 가스불로 옮기시고 뚜껑을 덮으시고요. 1분 정도 하시는데 꼭 1분을 지키시지 마세요. 너무 팬이 가열됐을 때는 1분을 졸이시게 되면 혹시 조림장이 다 타서 없어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열어보셔도 됩니다. 이렇게 열어보시면서 넣었던 간장보다 양이 많이 졸아있나 이렇게 체크하시고 두부를 위해 접시에 옮겼을 때 두부 위에 뿌릴 정도의 양념이 남아있나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양념이 없으면요 덜 맛있어요. 두부 밑바닥이나 냄비가 다 빨아먹게 되어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어느 정도 이렇게 이제 불 끌게요. 여러분들 농도 잘 확인해 주세요. 이렇게 보시면 두부 밑에 약간 끈끈한 거품이 생기면서 간장이 엿 같은 상태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끝난 겁니다. 이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하마터면 저도 양념장이 부족할 뻔했네요. 냄비가 너무 가열됐을 경우에는요, 그런 경우가 가끔 있으니까 조금 더 졸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셨을 적에 딱 멈추시고 접시에 세팅하시도록 하세요. 식구들이 식사하실 적에 여러분들이 졸이기 시작하셔서 식사하시는 중간에 짠 하고 갖다 주실 때가 제일 맛있습니다. 두부조림 해놓으시고 식구들이 안 오나 빨랑 먹으러 오자고 기다리게 되면 두부조림 맛없게 돼요. 그래서 따끈따끈한 두부조림 식사하실 때 숟가락 들고 여러분들이 두부조림 해온 거 가져오기를 식구들이 기다리는 그 상태까지 했을 때가 두부조림이 가장 대접받는 순간인 것 같아요. 여기에 이렇게 부추싹 얹어주시고요. 씻으실 적에 씨가 너무 많으면은 또 거칠게 느껴지는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음식을 할 때 깨를 뿌렸을 적에 깨를 사용하는 정도의 씨가 들어있으면은 꼭 통깨를 뿌린 것처럼 고소하고 맛있어요. 드셔보세요. 아삭아삭 소리 나는 게 정말 맛있습니다. 이렇게 소복하게 얹어서 두부랑 자르게 되면 부추가 숨이 죽으면서 푹 꺼지겠죠. 이렇게 수북하게 얹어봐야 나중에 숨이 죽으면 요 정도 부피밖에 안 나옵니다. 식구들 푸른 야채, 새싹 영양가 많은 요즘의 웰빙 재료 많이 드실 수 있도록 듬뿍 얹어주시고요. 맛있는 식사 시간 되십시오. 여러분 고맙습니다.